황금 배추를 낳는 김민석 후보자를 잡는 일진으로 활약하신 김희정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뭐 개인의 사생활을 턴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한테 나라 살림 맡겨도 좋은가? 핑계를 유학 자금은 전처가 냈다. 생활비는 이제 장모님이 했다. 전처 핑계 대고 현처 핑계 대고 장모님 핑계 대면 이 모든 자료를 안 내도 된다라는 그 프레임 속에 마구마구 그냥 잡아놓고 있으면 나 여기 있느라고 자료 못 냈어요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회할 동안에 자료 준비하셔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주겠다라고 했던 전날 밤에 그렇게 큰 소리죠. 증여세나 돈 갚았다는 자료 끝내 제출되지 않았죠. 네,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황금 배추를 낳는 김민석 후보자를 잡는 일진으로 활약하신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나 졸지에 일진 된 거예요. 네, 우리 김희정 의원님은 삼선 의원님이시고 부산 연제구가 지역구십니다. 자, 김희정 의원님, 자 어려운 청문회를 마치셨습니다. 네. 자, 첫날부터 진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저는 제일 먼저 기억에 남는 거는요. 역시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정책 청문회 좀 합시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 첫 질문 정책 질문으로 했습니다. 정책 질문에 네. 정책 청문회 좀 합시다. 네. 했는데 뭐야? 정책 청문회를 했는데 자, 그거 먼저 딱 한번 보고 갑시다. 정책 청문회를 하자고 했는데 자, 질문을 바로 하셨죠? 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먼저 보고 갑시다. 올해 회계년도 25년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있지만은 저희가 지금 추계를 저는 사실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예산 어느 정도인지 어바웃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대강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러면은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채무 비율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낮다고 보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고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규모를 가늠하고 계시는지를 여쭌 겁니다.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추경을 편성을 하면 이거를 넘어설 위험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도 전혀 못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저 질문했을 때 대답을 저렇게 예상하셨어요? 저게? 전혀요. 왜냐하면 저거는 당연히 알면 이제 국가 재정 준칙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관리 재정 수지라고 소위 세입하고 세출하고 어떻게 규모를 맞출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워낙 본인이 이제 5억을 벌어서 이제 13억을 써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8억의 갭인데 그냥 8억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2.5배를 더 쓴다. 그러니까 2.3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이 정도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균형을 맞출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리 재정 수지 문제, 그래서 재정 준칙 이번에 제대로 통과시킬 거냐, 그 얘기까지 진전이 돼야 돼요. 쉽잖아요. 저기 가정에도 수입하고 네. 지출이 있듯이 나라에도 세입 세출이 있으니까 세상에. 근데 저는 기본 첫 질문에서부터 막힐 거라고 상상조차 못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앞에 이제 600조 넘어간 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마지막 숫자는 맞추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도 대강 그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아예 몰랐던 것 같아요. 아예 모르던데요? 예, 아예 몰라요. 그래서 그 질문 왜 모르냐고 하면 또 너무 그러니까 야 그래도 이번 국회가 추경 편성하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국가 채무 비율 네. 이렇게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는 걸로 되겠냐. 그래서 설마 그래도 이 정도는 대강 알겠지 해서 일부러 꾹 누르고 다음 질문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거잖아요. 좀 점도 좀 주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예, 점수 주고 네, 시작하고. 점수 좀 주고 시작하려고 한 건데. 네. 그래서 점수를 까먹고 나라 들어오네. 살림 당연히 다 알고 다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왜냐하면 본인 재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지 않냐? 그런데 그러면 나라 살림이라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맞춰달라.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서 그 다음 질문 넘어가려고 했는데 웬걸. 네, 왜냐하면 이력을 보면요, 그 이제 국회 오랜만에 돌아오기 전에 민주연구원장을 하셨어요. 정책위 의장도 있어요. 정책위의장도 하셨고 네. 예결위원도 했어요. 네. 보건복지위원장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사실 일반적인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알겠지만 네. 예결위 들어가고 정책위 의장하고 하면 핵심 중에 핵심이 네. 네, 국가 예산하고 부채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본인 업무보고도- 부채는 모르나? 네,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저희가 이렇게 참 이 질타하고 소위 비판하기도 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본인 부채하고 본인이 그 지금 돈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갔는지 현금으로 받았는지 어디로 받았는지 이것도 지금 가늠이 안 되고 이거 계산이 안 되니까 네. 뭐 정부 예산 뭐 정부 부채 뭐 부처의 예산이 어디로 나갔는지 들어갔는지 뭐 이게 관심이 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 그 자료 같은 거 제출 잘 안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보통은 이제 장관이나 총리가 이제 하면은 그동안은 나가던 행사도 중단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몸조심하면서 정책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다 된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막 보여요.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근데 거의 뭐 된 사람처럼 업무 보고 받고 현장 가고 하니까 다 이제 공부가 끝났으니까. 네. 네. 그래서 소위 청렴이나 도덕성 부분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거를 메이크업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여기도 통과는 안 되지만 솔직히 네. 감점된 거 여기서 득점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여기도 감점, 여기도 감점. 네. 둘 다 감점인 거예요. 그러면 뭐 허들 하나라도 넘어야 되는데 이게 정과목 과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회라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다 과락이면 네, 뭐 다 어떻게 해야 과락이죠. 됩니까? 네, 이거를? 그러면은 뭐 이번에 한 과목 통과됐고 다음에 과락이 있으니까 과락된 과목을 해서 이제 저 더하고 빼고 해주세요. 이것도 안 된 형편인 거죠. 그래서 사실 김민석 후보님은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시잖아요. 그쵸. 그죠? 젊을 네. 때부터 유명했죠. 예, 그래서 지지자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도 젊은 시절에 왜 정치권의 아이돌 비슷한 분이 네, 있지 있었죠. 않으셨어요? 그쵸. 그죠? 아이돌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했었죠. 사실 우리 편 아니라도 뭐 도덕적으로는 저렇게 살아도 그래도 왜 앞으로 뭔가 좀 큰일 할 수 있는 그래도 좀 브라이트한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저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의회에서 워낙 오랫동안 하고 중요직책 오랫동안 하고 하니까 우리 편 아니고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왜 일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 예. 근데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그 뭐라 해야 되나 환상? 총기. 총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정. 열정. 뭐 이거 중에 뭐라도 하나 보여야 되는데 솔직히 뭐 반도체 수출 얼마인지 모르고 이런 그 정책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쓴 논문도 잘 못 알아봤잖아요. 그쵸, 개념하고 그쵸. 막 그런 거. 그래서 예전에 그 총기라든지 그 열정 많이 퇴색이 됐구나. 그래서 지지자들도 이 청문회를 보고 나 김민석 후보 더 지지하게 됐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은. 예. 자, 일단은 예산도 잘 모르고 국가 채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총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커졌어요. 일단은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인데 일단은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 게 이 배추예요, 배추. 여기 배추가 네, 보이시죠? 배추. 배추가 배추. 저희가 네. 준비를 해놨는데 네. 이게 배추입니다. 황금을 낳는 배추, 김민석 배추. 이게 네. 황금을 낳는 배추입니다. 김민석 네. 배추인데요. 워렌 버핏이 예. 방문할 수도 있어요. 야, 이 네. 진짜 이 배추가 이렇게 금싸라기가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네. 제 고향인 태백에서도 이 고냉지 배추를 하고는 있는데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배추를 농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배추가 한 달에 450만 원씩
수익을 날 줄 알았다라면 저도 배추 농사를 할 걸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유, 진짜. 그런데 의원님 네. 배추를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제가 그래서 이게 2007년에 이 정치자금을 받아가지고 네. 벌금 최종적으로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받은 이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배추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450만 원씩 매달 받았다 이거잖아요. 450. 예. 그게 김인석 후보가 전체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자세를 보였어요. 네. 예. 그리고 그런데 그 부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의심했던 게 뭐냐면 이때 같이 불법 거래에 동참했던 사람하고 그 이후에도 동관계가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사람하고 있었던 과거 일까지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나 하는데 사실은 이미 매달 450만 원 받은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판결이 났거든요. 나왔죠. 예. 근데 생활비로만 받은 게 아니라 뭉태기 돈도 받았어요. 다른 돈도 또 받았어요. 받았어요. 매번. 예. 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3명에게 지속적으로 제가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범죄 일람표 보여드렸는데요. 7억 2천만 원이죠 다 받아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날짜도 이렇게 골고루 그다음에 돈도 매번 홍콩 달러도 받았더라고요. 홍콩 달러, 미국 달러 가리지 않고 계좌도 매번 새로운 계좌를 막 새롭게 빌려서 계속 계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차명 계좌 미국 달러, 홍콩 달러 횟수가 뭐 15회, 한 명에게서는 15회, 한 명에게서는 1회, 한 명에게서는 6회 이렇게 막 지속적으로 받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하고 연관된 겁니다. 이게 그 강신성 중에. 씨랑 관련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받을 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전에 안 나왔던 얘기인데 그 받을 돈이 뭐죠라고 했더니 전세금 빼가지고 배추 농사에 투자했다. 그래서 매달 450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다시 물었어요. 원금 받았냐고. 네. 100%냐고 재차 확인했거든요. 원금 100%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줬던 돈 말고 2억을 추가로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지금까지 범죄 사실에서 드러난 거 말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야 배추로 월 450 벌 수 있어라는 의문점도 있지만 지금까지 안 나온 얘기인데 그럼 강신성 씨한테 추가로 2억을 또 받은 또 거야? 받은 거잖아요. 예,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450만 원씩 해가지고 투자한 비용에 대한 수익으로 해가지고 450만 원을 450만 원씩을 적정 얼마간의 기간 동안 기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한 1, 2년 받았겠죠. 네. 그것만 얼추 따져도 한 1억 가까이 1억 됩니다. 6천. 1억 6천이에요. 네, 1억 6천 1억 6천만 원 450 하면 몇 달인지 나옵니다. 예. 빡 받았죠. 예, 예. 그런 다음에 이혼한 전처가 네. 투자한 2억 원을 따로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돈을 얼마나 다 받은 겁니까? 그 3억 6천 3억 받은 6천만 거죠. 원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만약에 그때 그 정말 2억 원 전세금이 간 게 있었으면 이 1억 6천에 대해서는 소명이 돼서 돼야죠. 예, 범죄 사실에서 이만큼은 빼고 그러면 그때 해명이 됐을 거거든요. 그냥 본인이 간 증거 자료 하나만 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신성 씨도 그러지 않고 자기가 그냥 좋다예요. 줬다라고 얘기를 네. 했고 김민석 후보님도 당시에 반성한다라고 얘기해서 형량에 참작이 됐었거든요. 참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걸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울러서 새로운 돈이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또 해명하려고 하면서 이 배추 얘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2억에 대해서는 새로운 그게 나온 겁니다. 네.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당시에 그 김민석 씨의 2007년도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된 판결문인데요. 판결문에 나옵니다. 여기에 배추라는 얘기는 단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단 한 글자도. 배추에 대한 한 글자도 안 나오고 여기에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김민석 씨는 강신성 씨로부터
차용금 쪽으로 받은 것일 뿐 정치 자금으로 기부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 나와 있고요. 여기 투자라는 내용은 단 한 문장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부터 2008년 9월경까지 미국에 체류 중이던 피고인, 그러니까 김민석 씨의 가족의 생활비조로 매월 45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고 김민석으로 하여금 자신 소유의 H건물 1호 오피스텔을 개인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등 김민석과의 막역한 사이였던 점, 김민석과 강 씨는 서로 형제와 같은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에 배추 농사 투자금이라는 얘기는 한 문장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사실 전세금 같은 거는 뭉태기 돈으로 집주인한테 돌려받는 거잖아요. 네. 그 집주인한테 받을 돈 그냥 그대로 사실은 간 거만 증명이 됐으면 본인이 고초를 덜 겪었을 수도 있는데 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나옵니다. 그리고 김민석이 강 씨로부터 수수한 돈 6번에 걸쳐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데 이에 대해서 2007년 9월 10월경에 교부받은 3천만 원 또 있어요. 네. 3천만 원 외에 차용증이나 담보 설정 등 차용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고 강 씨가 변제나 이율 등 차용 조건에 대하여 별다른 정함이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렇게 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없고 차용증도 쓰지도 않았고 그냥 돈을 줬다는 거예요. 김민석이라는 사람에게 강 씨가 이 당시에 450만 원씩 매달 돈을 쭉 주면서 이 돈 외에도 6번에 걸쳐서 2억 5천만 원의 돈을 그냥 쭉 줬다는 겁니다. 이게 다 인정이 돼가지고 맨 처음에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반성하고 네. 뭐 그런 게 참작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걸 네. 다 인정을 하고 김민석 당시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다 반성을 합니다. 네. 다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해서 양형의 참작이 됐습니다. 잠적이 돼서 벌금 네. 600만 원에 네. 추징금 7억 2천만 원으로 낮춰지거든요. 그걸 출마를 못하죠. 그리고 그리고 피선거권이 피자가 없어요. 없어지는데 예.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합니까? 황금 배추를 이제 와서 황금 배추를 자기가 투자한 거다. 그래서 450만 원씩을 받았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7억 2천 전체에 대해서는 소명이 안 되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SK에게서 돈 받은 부분도 자기 표적 사정이었다. 아이 무거워라. 황금 배추 무섭네. 예. 이 안에 진짜 황금이 들어있나? 예. 예. 별명이 붙었던데요. 배추도사라고. 네, 제가 붙였어요. 아, 네. 직접 붙이신 분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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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제가 농업기술센터 답변에 따르면요. 네. 배추가 1년 내내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석 달이 한철이에요. 그런데 300평 해야 370만 원 석 달 동안에 받는 건데 매달 450도 받고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네. 2억을 투자했는데.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소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소명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요. 돈 비는 것도 어떻게 비는지 하다 처음에는 나 강연료랑 방송에서 기타 수익 있어 했다가 그 기타 수익 신고된 게 620만 원밖에 안 나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딱 그 공공들 재산 신고 딱 보여줬더니 말을 또 바꾸잖아요. 네. 아, 나 출판 기념회랑 그다음에 경조사다. 그랬더니 경조사로 하기에는 본인이 경조사비 안 받아요라고 하고 자랑했던 게 있으니까 네. 또 거기서 다 받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 사실은 또 장모님에게 받았습니다라고 또 새로운 거를 바꾸잖아요. 예, 또 말을 바꿔요. 그러고 예전에 받았던 돈은 도대체 왜 받았냐 그랬더니 배추 투자 수익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말로 다 새롭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모님 부분 관련돼서는 이번에 또 본인이 거짓말하는 걸 우리가 목도를 했어요. 어떻게요? 예. 그러면은 증여세는 내셨습니까? 전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예, 증여세. 예. 그랬더니 인사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강신성 등 시빈에게 돈 빌렸던 거 네. 사실은 갚기로 한 날짜 지나도록 원금 안 갖고 있었던 계속 거거든요. 안 갖고 있었잖아요. 예, 7년. 7년. 예.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선임이 되고
검증 시작하니까 저 갚았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갚았다라는 거 자료 주기로 했어요. 네. 우리가 달라고 한 다른 자료 다 안 줘도 그거는 제가 증빙할 수 있겠습니다. 원금과 이자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 증여세 냈어요. 그것도 인사청문회 들어오기 전에 냈어요. 네. 그래서 증여세 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안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정회를 한 이유가 후보도 쉬어야 되는 거고 그동안에 잡아놓고 있으면 나 여기 있느라고 자료 못 댔어요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회할 동안에 자료 준비하셔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끝내 자기가 주겠다라고 했던 전날 밤에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증여세나 돈 갚았다는 자료 끝내 제출되지 않았잖아요. 그 장모한테 그 지금 현 부인이 네. 200만 원씩 300만 원씩 가게가 어려워서 자기 모르게 부인이 장모로부터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받아왔다는 총 합계가 한 2억 원 된다는 네. 돈. 네. 그 돈에 대한 증여세를 네. 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증빙 서류를 낸다고 했잖아요. 안 왔습니다. 안 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줘도 돼요. 그럼 언론에라도 공개를 해보시든지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직접 받냐고 그랬더니 후보가 들고 왔다고 하면 들고 온 거지.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들도 본 사람이 없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무슨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하나라도 소명하고 싶으면 뭐 손오공이에요? 뭐 그냥 들고 왔다 그러면 데리고 온 거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국무총리 후보자가 제일 중요한 증빙서를 내는데 들고 왔으면 들고 왔는지 알아. 뭐 이런 겁니까? 근데 이제 제출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뭐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그런 거 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정말 이런 식으로 앉은 자리에서 계속 거짓말하는 걸 목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지금 증빙서를 그러니까 증여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도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원금과 이자 다 갚았는지 뭐 이런 거. 줬는지 안 줬는지도 알 수 있나요? 그것도 그러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주장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말로.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말도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공적 서류를 원하는 거예요. 말은 자꾸 변하니까. 근데 공적 서류는 어쨌든 인증받은 서류라는 거는 변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게요. 무슨 뭐 개인의 사생활을 턴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이 사람한테 나라 살림 맡겨도 좋은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잘못된 뉴스가 나가거나 누군가가 쟤 이렇게 했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왜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그 말이 거짓말일 거야라든지 또는 이유가 있겠지라든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느 한 구석도 그게 없고 그 짧은 이틀간의 청문회 과정에서도 말을 바꾸고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낸 서류에 대해서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숱한 의혹 해결 안 됐어요. 그다음에 능력 없는 거 아까 국가 이 재정 규모 몰랐기 때문에 입증 안 됐어요. 그러면은 초지일간 본인 말을 지키고 신뢰하고 굉장히 그래도 정확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실패를 한 겁니다. 네, 뭔가 책임 있고 당당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보장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겠다는 거 안 주고 과거에 전과 살았던 거에 대해서 없습니다라고 답 보내고 그다음에 주소지가 여전히 강신성 씨 주소지에 살았던 본인 주민등록이 있는데도 나 거기 안 살았다고 그리고 나 그때 해외에 있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시기에 한국에 있었고 그다음에 모든 가족들 주소가 다 거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강신성 씨 오피스텔에 신세 지고 있었던 게 아니면 실제 주소는 어딘가요? 그러면 서류로는 못 하더라도 나 뭐 무슨 구 몇 동 몇 번지에 있었어요.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조차 못했습니다. 그 주소 아니고 딴 주소를 말로 대는 거조차 못했어요. 왜냐하면 강신성 씨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강신성 씨 오피스텔에 살면서 그러면 제대로
전세나 월세 대금 냈습니까? 아니면 관리비라도 냈습니까? 그랬더니 주소만 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상으로 이제 주거지 제공받은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거기 안 살았어요. 그럼 본인은 어디 살았습니까? 그걸 답을 안 해요. 그 주소지에 본인이 제출을 했어요. 주민등록 등본을. 심지어는 아들, 딸, 부인이 다 그 주소예요. 근데 또 뭐까지 나오냐면요. 실제로 살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게 살다가 본인이 부산시장 출마하려고 부산으로 주소 이전을 해요. 그러면서 세대주를 전 부인으로 옮기는 절차까지 해놓고 갔더라니까요. 본인도 노숙을 한 게 아닐 텐데. 예. 그리고 다시 부산시장 실패하고 와서 다시 거기로 이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정말로 거기 산 게 아니면 우편물만 받아도 되면 뭐 굳이 그런 절차 밟고 세대주를 전부인으로 옮기고 그런 걸 왜 해요? 그리고 그 강신성시 오피스텔로 들어간 날짜는 해외에 나갔을 때는 오히려 어머니 집 주소를 해놓고 나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편물을 대신 받아봤겠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해외에 있을 동안 우편물 받아주기 위해서 그 강신성시 오피스텔로 주소만 둔 겁니다라는 게 본인 주장이거든요. 그럼 거꾸로네요. 그것도. 예. 그런데 오히려 해외에 나가 있을 동안에는 엄마한테 받아요? 엄마 집 주소였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주소가 강신성시 오피스텔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본인 말이 아까 자꾸 거짓말이고 바뀐다라는 게 뻔히 주민등록 등본과 그다음에 해외 그 일정을 동시에 보여줘도 그거 딱 거짓말이잖아요. 네. 내가 거짓말입니다라고 김희정이 얘기 안 해도 이거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에 정말 주소만 있는 거라면 어디 사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논의의 본질이 내가 진짜 김희석 후보가 그때 어디 살았는지 노숙했을지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 강신성시로부터 계속 불법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금전적인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주소가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 어디 사는지 내가 뭐 다른 사람의 주거지가 그 주소 자체가 궁금한 게 저도 아니라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 부동산에 대한 이득을 받는지를 물어보려고 정말로 경제적 공동체이냐 이게 궁금한 네. 거죠. 예. 그런데 우편물 받으려면 그냥 쭉 엄마 집에 두면 될 텐데 왜 갑자기 한국 오면서 멀쩡하게 해외에 있었을 때는 엄마 집 주소에 놓고서 왜 바꾸느냐와 그렇게 우편물만 받는 거면 그 프로보노 사무실도 거기로 등록되고 하던데 그럼 사무실 사람들이 받아보게 하면 될 텐데 굳이 부인이랑 애들 주소까지 옮기는지이며 그리고 본인이 부산시장 출마를 할 때 세대주를 또 굳이 또 전부인으로 전부인을 옮기는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주소로 증명이 안 돼도 매번 워낙 말은 잘했으니까 나 사실은 그때 영등포구 뭐 무슨 동 몇 번지에 살았어요라고 주소는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있었던 주소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기억하는 주소가 없으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말로도 서류가 안 와도 말로도 계속 의혹을 양산. 배추 의혹 나왔고요. 네. 네, 배추 의혹 나왔고요. 배추로 이렇게 매달 450을 꾸준하게 석 달 농사만 지어도 매달 돈이 매달 나오고요. 하고 매달 있고 나오고요. 예. 그렇게 도대체 그 넓은 배추밭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배추 의혹 나왔고요. 그리고 재판 받을 때는 배추 얘기 하나도 안 했고요. 네, 그리고 배추 얘기 예, 하나도 안 하고. 네, 그리고 다 뭐만 인정하고 자기가 다 받았다고 또 선처를 받았다고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2억 받았다는 게 강신성 씨로부터 추가로 2억 수수한 거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그 아무 대가 지불하지 않고 강신성 씨 오피스텔에 살았던 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장모님으로부터 돈 받았다 증여세 냈다라고 했으니까 그 돈 받은 사실 2억 원어치 받은 사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여세 금액을 실제로 내면 그 증여세를 보면 거꾸로 돈 얼마 받았는지도 딱 나와야 되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전에부터 쭉 받았어야 되니까 아마 그 전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이게 그게 아마 힘들 텐데요. 네, 매번 이런 거예요. 이제 핑계를 유학 자금은 전처가 냈다. 예. 그리고 생활비는 이제 장모님이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인쇄청문 자료는 왜 가족 거 제출하냐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처 핑계 대고 현처 핑계 대고 장모님 핑계 대면 이 모든 자료를 그러니까 안 내도 된다라는 그 프레임 속에 마구마구 그냥 근데 주변 그 사람들을 돈을 못 맞출 등장시키는 수도 거. 있어요. 돈을 못 맞출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진짜로 계좌에다가 주기적으로 200, 300, 200, 300을 계속 꽂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지 증여세를 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로 그 아내가 계속 그 장모님이 아내에게 200만 원, 300만 원씩 현금으로 계좌로 돈을 줬겠냐고요. 아니죠. 안 줬겠죠. 또 뭐 가끔씩 뭐 용돈이나 또 뭐 현금으로 시장 뭐, 대신 봐주거나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거는 줬겠죠. 사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2억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은 사실 그냥 아무리 공직자라 하더라도 저희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뭐 서로 돈 왔다 갔다. 근데 그걸 넘는 규모를 얘기를 하고 본인 입으로 나 들어오기 전에 증여세 냈고 이거는 당신들한테 드리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2억을 예. 맞추려면 지금 사람 머리가 터질 겁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줄 거예요.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네. 근데 이거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러 가지 현행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 뭐냐면은 그 공직자 재산 신고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 매우 크죠, 이거는. 예. 그래서 그 공직자 재산 신고가 제대로 안 된 거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허위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주소지는 주민등록 내놓고서 자기 그 주소지에 안 살았다고 했으니까 주민등록법 위반이고요. 위반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세금 만약에 안 냈다면 탈루고요. 예, 탈세 탈루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상당한 법 위반이죠. 그리고 배추농사하고 제가 봤을 때 배추농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보면요. 일단은 이 법원에서 나왔던 판결문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네. 배추농사 관련하면서 인사청문회 때 얘기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네. 이것도 보면 청문회법 위반 아니에요? 청문회 진술입법. 그래서 그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네. 제가 일명 지금 김민석 방지법 준비 중이거든요. 네. 이게 청문회에서도 선서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정감사 때도 왜 증인들 나와서 네, 선서를 네, 하잖아요. 네. 이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네. 아. 뭐냐면은 그 국정감사에서는 위증죄가 있어요. 위증죄가 네. 있죠. 그런데 청문회에서는 그 서류로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미룰 수 있는데 말로 한 거에 대한 위증죄 처벌 조항이 아주 명확하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국정감사 수준으로 똑같이 위증죄 적용하는 법안 개정안을 준비해뒀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름하여 통과 안 시킬 거예요. 이름하여 김민석 방지법. 아니 통과 안 시키면 자기들 계속 거짓말하겠다라는 말로 보는 건데 하긴 그렇죠.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죄 없애려고 하는 게 민주당이잖아요. 없애려고 하는데. 마음껏 선거 때 거짓말 하려고. 음. 하물며 이 강화하는 법안 찬성해 줄까 의문은 듭니다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거는 민심밖에 없습니다. 민심이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이대로 안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법안 성안은 다 돼 있고요. 월요일 날 지금 제출하려고 준비되어 있는데 꼭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의원님 제가 김희정 의원님하고 김민석 후보자하고 이 문답을 오고 가는 과정 중에서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어떤 게 있었냐면요. 네. 그 의원님이 이렇게 저는 다 물어봐도 돼요. 네, 의원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저 증명할게요. 저는. 네.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저기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그 배추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한 게 있어요. 우리 아까 들었었나요? 배추 관련된 질문? 아니요. 국가 채무만 들었지 배추는 안 들었어요. 배추 한번 네. 들어보시죠. 그 450만 원 생활비 및 유학 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더니 강신성으로부터 반환받을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반환받을 돈이 뭐죠? 미국으로 유학을 갈 당시에 그 저희가 월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강신성 씨가 배추 관련한 무슨 농사 하는 부분에 투자하면은 거기서 수익이 생겨서 미국에서의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그것을 전세금을 빼서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월 이렇게 송금을 받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계속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오후에도 제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명을 하셔야죠.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그때 당시
네.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네. 2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결과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철이거든요. 그런데 300평에 이 석 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증여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다 돌려받으셨습니까? 100%? 그것은 한참 후에 아마 그 상환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강신성 씨와의 동거래 내역이 또 투명하지 않은 게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그게 주가 왜 투자 투명하지 같은 않죠? 증거 자료를 낸 적이 없으니까 증거 이런 자료를 부분이고요.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전 진짜 제일 궁금한 게요, 의원님. 자, 뭐 자료는 제출 안 한다는 거는 뭐 그냥 돌림노래처럼 예, 계속 저게 이틀치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그죠? 첫날 그 제 옷이 바뀐 걸 보면 네. 이틀치인지 알 겁니다. 네. 그래서 돌림노래니까 뭐 저거는 이제 관심도 없어요. 근데 네. 저는 이 김민석 후보자 중에 이 내용이 제일 웃겨요. 뭐냐면요. 의원님 이렇게 물으세요. 명확하게 모르고 계시네요. 왜 돌려받았다고 하니까 모르고 계시네요. 강신성 씨와 돈거래 내역이 투명하지 않은 게 또 추가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투명하지 않죠? 이렇게 물어봐요. 네. 증거 자료를 낸 적이 없으시니까 투명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 말이 제일 웃겨요. 증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난 이게 제일 웃겨요. 아니 첫날도 저 그런 거 기다려도 안 갈 겁니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네.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거 존재하지 않는 거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내놓고 이것 말고 전체 다 경제 공동체인 건가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예, 최소한 돈을 주고 받았으면 계좌 이체 내역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아예 공동체인가? 전 이 말이 제일 웃겨. 이거 네.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증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왜 투명하지 않지요? 자기가 아주 당당해. 왜냐하면 아니 누가 아무 그 담보 없이 유학 가면서 한국에 남아 있는 사람한테 2억 통째로 맡기고 갈 수 있냐고요. 그리고 450만 원을 꼬박꼬박 받았다면서요. 왜? 그리고 와서 원금도 받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전부인이랑 강신성 씨가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이죠. 그죠? 내가 아는 사이면 적어도 그 돈 그 정도 규모면 사실 한 푼이 아쉬울 때니까 언제 들어왔는지 알 것 같아요. 야 너 내 지금 저 강신성 씨로부터 아니면 또 내 여보 네. 이번에 이렇게 2억 들어왔어요. 이런 거. 네. 부부 사이에 그 정도 큰 돈은 같이 전세금 빼간 건데 당연히 아는 거 아닌가? 아니면 2억 정도는 껌값인가?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그래서 황당해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뭐 각자 알아서 해도 되는 돈인가? 200원 들어오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2억 원 들어오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예. 2억 원을 전세금을 빼가지고 줬고 매달 450만 원씩 꼬박꼬박 1년에서 2년이 들어왔고 예.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돈을 꼬박꼬박 다 받은 다음에 배당금 뭐 이익금주로 다 받았고 예. 그 다음에 2억 원을 전처가 다 받았다면서요. 제가 제 차 그래서- 100% 이렇게 확인을 확인까지 다 했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빙 서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음. 투명하지 않은데요? 왜 투명하지 않죠? 증거 자료가 내시진 않았잖아요. 증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당당하게 말하는데? 그럼 돈이 우리나라가 왜냐면 금융 실명제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그러기 때문에 뭐 일수했나요, 이 사람들? 본인이 원하면 그 증거 자료를 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왜냐면 본인이 금융 실명제이기 정치 생명이 때문에. 끝나가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래서 잘못했다고 싹싹싹 빌어가지고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받으면 그 재판 받을 때는 그런 얘기 배추 얘기 하나도 없고 그냥 그냥 제가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지 않겠습니다라고 김민석 피고인이 여기다가 다 잘못했다고 빌었잖아요. 네. 이때는 배추 얘기 하나도 없다가 배추는 뭔 잘못이래요. 배추 얘기 한마디도 안 네. 하다가 이제 진짜. 와가지고 총리 되고 난 다음에 나는 배추에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런 다음에 투명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증거 자료가 필요가 없는 거죠. 증거 자료가 내용이 아닙니다. 다 투명합니다. 이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자료 달라고 하는 의원님한테 도리어 네. 눈을 스파게 아니, 돌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그 세상이 이제 밝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의원들이 나와서 주장하고 뭐 편집하고 막 이렇게 거짓말 시켜도 뭐 눈으로 안 봤으면 각 당의 주장을 막 주장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은 저렇게 그냥 현장 그대로 고스란히 다 이제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의원들이 내가 저렇게 해석을 달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이 국민들이 보고 직접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세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틀 동안에 보여준 이런 모습들 많이 걱정됩니다, 정말.